예, 금방 서울 서초울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금방 김기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최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모임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중요한 세 분이 만나셔서 동양사태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논의를 했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산업은행 측에서 온 지금 김기식 의원의 답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감사 계속되고 또 종합감사에서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양사태 그 억울하신 분들의 상황을 풀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양사태를 전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본시장법 통합 자본시장법 제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동양사태와 관련해서 계열사 지원 목적의 지원을 금지하는 풀어준 거, 이 부분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소비자 보호 부분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그리고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금지 등의 소비자 그 보호 강화 조치가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앞부분의 그 CP 문제는 금융위원회 이슈라고 하더라도 이 뒷부분의 소비자 보호 문제는 분명히 금융감독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법까지 이렇게 개정이 돼 있었는데 금융감독원 실제 이렇게 저축은행 사태나 또는 이번에 동양그룹 CP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그게 제가 아침에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 경영상의 구조 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부분, 그 다음에 이 법적인 불안정성 문제, 그 다음에 감독 검사 어떤 제재의 실효성 미흡, 여러 가지 합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중에서는 감독원의 책임이 어떤 부분이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로는 효율적인, 그리고 정말 소비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원장님 입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을 분리해서 금융검전성 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금융 소비자 보호의 문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법안이 내고서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금융을 위해서, 금융감독을 위해서 좋은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규제 실효성 제거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불안전 판매 규제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자본시장법에 적정성 원칙, 그 다음에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물론 당연히 전 업권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의 제재 수준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제재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다가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한 형태를 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분쟁 사후 조정 규제 단계에서 분쟁 조정 제도가 있는데, 이 분쟁 조정 제도를 보다 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소비자 분쟁 제도가 있는 경우에 조정 과정 중에서 어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고 이것이 법원을 넘겨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송 중지 여부에 대해선 법원이 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치는 방안, 이 방안을 저는 소송 중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 시 소로 넘어가서 이탈하는 방안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도양증권 사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 분쟁 발생 시에 금융회사가 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녹취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증권사의 의무라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녹음 자료 제공 여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및 소송 수행 등의 권리 구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법에 따라서 기록, 유지, 관리하는 자료, 뭐 녹취가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인한 자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것을 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네 번째 대안으로 저희가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랑 소송을 하게 되면 항상 금융회사가 조직도 크고 또 자금력도 크고 정보력과 또 전문성에도 큰 반면에 금융 소비자는 전문성과 자금력, 정보 측면에서 모두 좀 금융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소비자 LIG 소송 사건에서도 15건의 소송 사건 중에서 단지 LIG 사건에서 3의 경우만 소비자가 승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는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향후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금융회사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특히 적합성 원칙과 정합성 원칙 그리고 설명 의무 등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반한 사실이 없도록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의 과실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시간에 논의한 내용과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금융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 기구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소비자기구 독립된 금융소비자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여기에 의사결정기구라든지 아까 불안전 판매 규제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로는 금융소비자를 관할하는 쪽에서 검사 및 제재권에 대해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 향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에서 이러한 검사 및 제재권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시행해야 될 제도적 보완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금강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소비자 보호를 필요한 이런 소위 말해서 이 불안전 판매에서 이유를 이루는 적합성의 원칙, 그다음에 설명 의무, 그다음에 부당 권유 행위 금지 이런 데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실제 검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분쟁 조정제도 개편에 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집단 분쟁제도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나라 이 분쟁제도 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